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강화로 서울 등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3일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이미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담긴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맞벌이 등 실수요자도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실수요자도 빚을 내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 아파트에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풍선 효과가 나타난 반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1순위에서 청약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청약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가 건설업종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꺾이면서 전월세 비중과 임차료가 오르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늘면서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강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만큼 다음 주 집값 움직임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다주택자와 그리고 투기 수요를 집중 타깃으로 한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매매 거래가 거의 단절이 됐고 상황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데요. 자, 예상보다 좀 강력하다는 이번 부동산 대책, 그 대책 속에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 관련 고민을 토론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것 같은데 파리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주택자와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규제에 좀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 업계에서는 정말 극약 처방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시장에서도 역시 우려와 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책 속에 어떤 내용들 속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파리 대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거운데요. 지금 이미 이제 분석하신 분들은 어디가 투기 지역이고 어디가 투기 과열 지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또 뭐야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PPT 파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조정 대상이라든가 투기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자면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투기 지역
투기 지역은 조정 대상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고 투기 과열 지구도 조정 대상 안에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투기 과열 지구를 따로 또 서울 쪽을 또 따로 지금 14개구 정도 해가지고 다시 잡았고 그 투기 지역이 따로 또 잡혀 있죠. 14개구에다가 과천시 플러스 돼 있는 거고 지금 조정 대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본인 지역들 나오시겠죠. 동탄이, 부산.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 연대, 연제, 동래 수역, 남, 기장, 부산진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전체가 다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조정 대상 구역 안에 투기 과열 지구도 들어가 있고 투기 지역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지금 이제 투기 지역까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다 잡혀 있어요. 서울시 자체는 한번 살펴보시자 그러면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복잡하게 심플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봐드렸는데 서울시 자체가 25개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투기 과열지구에 강북구부터 뭐 중랑구에서 뭐 14개 단지가 14개구가 플러스 되고 거기에다 과천시 하나가 지금 플러스 된 거고요. 그리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11개구에다가 세종시가 이렇게 플러스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더 심플 하시겠죠. 뭐 나중에 이제 뭐 자료 찾아보시면 블로그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곳은 투기 과열지구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투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또 다른지, 무슨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또 제도를 좀 살펴보시자 그러면 글씨는 좀 작지만 제가 심플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전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체 그래프가 아까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요 서울 전역 25개구하고 그리고 경기에 있는 경기 그리고 부산, 세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개 지역이 전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항들은 지금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데 여기서 좀 이제 다 방송이 시간이 짧으니까 좀 적당하게 말을 하자면 지금 양도세, 가산세 적용이 2주택자가 플러스 10% 그리고 3주택자가 이제 20%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40개 지역이.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상당히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다시 살아난 거죠. 이제 없어졌다가. 그래서 이제는 실수요 요건을 이제 2년 거주를 맞춰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여기 또 하나 좀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양도세율을 50%로 일괄 적용합니다. 분양권 자체를. 그러니까 이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지역, 그리고 투기 지역이 전부 다, 이 전 지역이 전부 다 이 해당 사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보시자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안에서도 투기 과열지구가 따로 있죠.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재건축 쪽에서는 상당히 좀 너무 민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제 양도 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이라든가 전매 제한, 재개발도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제 전매가 금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뭐 재당첨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제한하는 게 있는데 조합원이 이제 한번 당첨이 됐거나 일반 분양을 또 당첨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재건축 조합지 지위와 그리고 재개발, 조합권, 이런 분양권들이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할 수가 없는 이런 걸로 대표적으로 바뀌고요. 이것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되기 때문에 27개 지역입니다. 서울 전역하고 경기, 세종시 이렇게만 지금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투기 지역이 있죠. 따로 정했죠. 뭐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 건수를요. 한 사람당 이제 세대당 한 건. 세대당 한 건은요, 예전에 이제 세금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뭐 남편 따로, 그리고 와이프 따로 이게 가능한 건데, 집을 사시게 되면 각자 이제 사고 융자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세대당입니다, 세대당. 한 집안에 융자가 한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같이 살면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세대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12개 지역을 적용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리고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이렇게 12개 지역만 아주 강한 투기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마디로 뭐 비싼 곳이죠. 다 강남, 서초 이런 데, 송파. 한 명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요자들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만 살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심플하게 좀 체크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주택 정책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강경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리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이제는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실수요자를 하고자 하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한 제도입니다.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겠구나. 나도 내 집을 못 샀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면서 또 이제 어쨌든 적당한 자금 갖고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 된 거라서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심리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남의 집값이 이제 예전에 비했을 때 지금 2008, 9년도에 급작스럽게 거품에 의해서 띵띵 떴던 거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품이 반토막이 났죠. 떴던 거하고 지금 현재 뭐 14억, 15억 하는 그런 가격들은 인플레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건축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제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좀 투자하는 방향이 뭐 조금 두 번 할 거 한 번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긴 하겠지만 금전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외려 기회가 되겠죠. 이번 참이.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빠지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금지, 양도 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률적 제도 안에서 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되는 분들이 2부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굉장히 2부 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경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될 제도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자죠. 주택임대 사업자는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완화 정책. 아주 오래됐죠. 완화 정책을 한지는.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강해졌어요. 취득록세가 없었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해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좀 강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나온 부동산 제도에 의하면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많은 게,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게, 예전에도 알고 계셨겠지만 중공공 임대를 했을 때 양도세 100%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주택임대 사업자법으로 실질적으로 60제곱미터 아래,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를 전세를 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나가지가 않고, 또 뭐가 되죠? 지금 실질적으로 간주임대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출구 전략으로 우리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을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대책 투기 수요는 정말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엿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다주택자와 관련된 주택 임대 사업인 조금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궁금증 있으실 텐데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대표님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또 대표님의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연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첫 번째 상담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저희 함께 오늘 좀 살펴볼까요? 잠실 5단지 36평이요. 송파구. 네, 송파구 잠실 5단지, 주공 5단지 36평형 지금 보유하고 네. 계시는 건가요? 네네. 거주도 혹시 하고 계세요? 아니, 거주는 아니고 월세 놓고 있어요. 네, 대책이 나와서 아마 좀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실 주공 5단지 36평형 지금 월세를 주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향후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좋은 주택을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도 때문에 이렇게 좀 철렁 이렇게 하신 거죠? 혹시나 뭐. 네. 네, 어떻게 할까 싶어서요.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10년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잠실 5단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죠. 잠실 5단지. 네. 우리 이제 그 송파구에는 다이아몬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있으면서 잠실 1단지에서부터 5단지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죠, 지금. 만약에 재건축이 여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송파구에서는 단연코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그래서 투자해 두셨을 때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10년 정도 되셨으면요. 지금 이제 30평대라고 말씀하셨죠? 36평이요. 36평대. 자, 그러면은 36평대 매매가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여기가. 워낙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들이니까. 근데 지금 10년 정도 갖고 계셨으면 본인이 산 가격이 지금 더 저렴하죠? 예, 한 7억, 그때는 한 7억. 그렇죠. 7억 정도. 네. 그러면 권리가액이 7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네. 권리가액은 더 높이 나올 거고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 물건을 15억에 산 사람들은 또 별개로 하셔야 되고 7억 이상 분담금이 또 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엄청 저렴하게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1등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수익금을 환수 제도가 여기서 돼서 수익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프리미엄이 남아있죠. 네네. 네, 프리미엄이니까 프리미엄 부분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옛날에 지금 가격이 거품 꼈을 때랑 달라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든 저런 현상이든 개포지구가 4천만 원을 오픈하면서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반포지구가 한 4천 후반대나 뭐 5천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 4천 후반대나 이렇게 분양권을 오픈하면 6천만 원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합원 4천만 원 중반대 될 수도 있겠죠. 반포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어쨌든 거래가 한 6천만 원대 이루어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입장에서 얘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헬리오시티가 거의 뭐 3,800대 이상 갔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이 간다고 봐야 되죠. 5천만 원 이상. 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거품이 끼는 현상이 아니라 인플레에 의해서 당연하게 올라가는 평균 기준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좀 열려 있긴 하지만 웬만한 평균 기준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10년, 20년 동안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항상 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조금씩 올라가죠? 네네.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기 때문에 심리 때문에 흐름 때문에 잠시 동안 이 그래프 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지 결론은 어디가 있어요? 네, 기다림의 미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A급 물건은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어디가 있을 거다?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다. 땅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3만 불 시장 들어가면서 시장이 지금 잠시 분위기가 여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분위기가 물건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지 에메랄드가 아닌데 사람들이 에메랄드가 될까봐 이렇게 심리적으로 다운된 것 뿐이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팔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번 대책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 어떨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좋은 주택 보유하고 계신다,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 된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인문동 뉴타운 1구역 그 30평 입주권과 네. 중계동 칠판단지를 그 향후에 투자를 해도 좋은지 여쭤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시점은 지금 바로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일정 기간을 관망 후에 하는 네. 게 좋은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 2단지를 보유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 전망을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으세요. 우선 예. 이제 두 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이문동은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뉴타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재개발 아파트 30평형을 입주권을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노원구 중계동에 주공 7단지나 8단지를 좀 매수하는 게 투자 가치가 있을지 이 부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예, 지금 이제 예. 오늘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예.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 네. 지금 이문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이제 매수를 하려고요. 아, 지금 사시려고요. 가격은 예, 예. 어떻게 되든가요? 지금 피가 한 8,000에서 8,500 정도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래 가격은 얼마예요? 1억 전체- 7천이요. 아, 1억 7천. 1억 예. 7천. 조합원 지금 여기 조합원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죠? 조합원 분양, 가격이 예, 분양가. 이 몇 평이죠? 30평인데요. 30평. 예. 그 4억 5천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얼마요?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 4억 5천 예. 정도. 조합원 분양가.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4억 5천에다 플러스 본인은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억 예, 3천 예. 주고 지금 이제 사시는 꼴인데, 예. 여기 이제 저건평형으로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면, 네. 26평형이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의 지금 이제 그 조합원 분양가가 잡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플러스 예를 들자면 8천만 원을 하게 되면 4억 8천 정도를 본인은 주고 사는 그림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럼 얘가 네. 이제 일반 분양이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걸 좀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요 근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만 더 줄일게요. 지도를.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문 뉴타운이죠. 이문 뉴타운.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데가 여기 이제 전농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농동 자체가 25평이 한 6억 정도 해요. 6억 한 네, 3천 네. 정도. 여기 좋은 데가 이쪽 예, 이렇게 예. 이쪽 세대가 청량리 쪽이 그 위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장이동 쪽이 지금 또 상당히 이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대수가 많아서. 이문 예. 뉴타운도 이제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드디어 이제 결실을 보는 입장이긴 해요, 지금. 그 관리처분 나고 나서 사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럼 장이동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제 25평대로 따진다 그러면 한 5억대?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문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청량리가 더 좋은 거고, 장이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문동이 조금 더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더 나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이보다는 가격이 왜냐면 여기 이제 외국의 데가 있고 그래서 장이동보다는 이제 이문동이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한 5억대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 사구역 쪽은 한 6억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장이동 쪽에서. 그럼 얘보다 더 나간다고 보면 지금 이제 26평으로 기준을 했을 때 4억 8천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 이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억 5천대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먹을 네. 거는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셔도 아, 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아, 예. 네네. 예.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되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두 번째 물어보신 것이 이제 중계동. 중계동은 투자를 왜 어떤 면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중계동은 네네. 갭 예, 투자? 예, 갭 투자로 지금 하려고. 자, 생각하고. 중계동 아파트 뭐 갭 투자 지금 뭐 많이들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예. 몇 평형짜리 물어보시는 거죠? 21평이요. 21평짜리 8단지? 예. 예, 예. 네. 그리고 또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또 다른데 여기 하나만? 18단지 중에 하면 18단지요? 7단지야. 아, 7단지. 7단지. 7단지가 지금 요 근처에 있는데? 예. 7단지. 그, 지금 7단지도 지금 되게 적은 평형대라서 18평. 거기는 18평 정도 하는데, 그죠? 예, 예. 네, 그거 얼마 정도 해요, 가격? 지금 2억에서 한 2억 3천 정도. 2억 3천. 8단지 21평은요? 거기는 2억 한 8, 9천 정도. 2억 8, 9천. 예. 이거 지금 저렴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한번.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그쪽이 네. 개발 여건이 좋다고 그래서. 어떤 지금 개발이죠, 그게? 거기 뭐 창동하고 이런 쪽. 창동은 저 위에잖아요. 아, 여기랑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예, 지금 예. 창동은 창동 차량기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 예, 예. 여기는 사실 지금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아, 내용이요? 왜 여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제 몰라서 혹시 제가 모르는 예, 게 예. 있나 해갖고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가격은 저렴하고 좋지만 굳이 예. 둘 중에 하나 하려면 21평형짜리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네. 기왕이면은 이런 소액 투자 할 거면은 서울 중심부의 다세대가 더 낫습니다. 이런 아. 이제 얘도 뭐 동네가 상당히 좋아요.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 중에서는 중계동이 가장 좋아요. 교육도 뛰어나고. 근데 그것은 이쪽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은행 사거리 쪽에 지금 여기 네네. 지금 여기가 가장 교육이 뭐 잘 돼 있는 이 위쪽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투자를 하실 거면 차라리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조금 더 주고 사시던지. 지금 한 1억 정도 올랐거든요. 이 중계동도 아파트 가격이. 예.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많이 예.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재건축까지 바라보기에 연도가 맞지 않고요. 투자하시기엔 예, 예. 조금 부적합한 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 예. 네, 송파 파인 이타운. 자, 이거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입주할 때부터요. 아구,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시고. 예, 예. 아, 자, 그렇습니다. 2단지. 사실은, 이 지금 전철역 라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 8호선이죠. 예. 8호선 근처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외려 가격이 더 잘 오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예, 예. 8단지라든가 요렇게 전철역 근처에 있는 파인타운은 조금 더 괜찮다 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여기 현장에 가보면 약간 안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길이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면이 좀 있어요. 좀 음한 네. 기운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전철역이 뭔 쪽에 집값이 올라가는데 한참 걸렸을 거예요. 여기가 남들 다 뛸 예. 때 안 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리적 여건 자체가 이렇게 약간 들어가서 약간 어둡고 이렇게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철역 가깝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세요 할 텐데 지금 이것은 뭐 부동산이 지금 많으셔서 세무사분하고 세무적으로 상담을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도랑 잘 맞물려가지고 이제 파는 거 잘 신중히 하시고 왜냐면 세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집이 많기 네. 때문에 다주택자세요. 그래서 예. 뭐 명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정리하셔서 얘는 한지 오래됐으니까 비과세 어쨌든 세무사 상담 잘 하셔가지고 요거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더 좋은 네. 걸로 갈아타게 하는 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예. 네, 시청자님 고민하셨던 투자처 중에서는 이문 뉴타운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는 송파에 위치한 이 송파 파인타운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언제나 이렇게 친절하게 신하순 대표님께서 해결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늘 방송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짧은 방송 시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오프라인 세미나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파리 대책 날도 발표된 날도 세미나를 했는데 급하게 이제 자료를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전달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의 어떤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날 세미나를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는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면은 속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대책 발표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세미나에 좀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시면 예약 그리고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 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서만 5만 5천여 가구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 거래가 좀 중단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사실상 절벽 거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대책 속에 들어있는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조합원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지위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같은 데서는 그런 물건을 사시게 되면은 청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를 못 하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 화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 지금 현재 추진 단지들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질 않고 있죠. 5만 5천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금 가구 자체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조합원 분양권 거래마저도 지금 이제 차단됐죠. 재개발도. 그러면서 지금 재개발 시장도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거래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8월 3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지금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1회 한해서 매매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같은 경과 구정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날린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서 일부가 지금 예외 조항을 통해 갖고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투기 가열지구 안에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가 총 10만 8천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안에서. 근데 이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가 5만 5천 가구예요. 그러니까 5만 5천 가구는 조합 지위 양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설립 인가를 받은 대표적인 단지가 어디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그리고 개포 주공 1단지에서 4단지 개포 주공 1단지에서 4단지, 그리고 시형 아파트, 그리고 송파구 잠실 주공 아파트 등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건데 여기서도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좀 살펴볼게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데
8월 3일부터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조합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팔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고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거죠. 거래는 하긴 하는데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현재 분양이 아예 끝난 현장도 있잖아요. 끝난 공사 중인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도 입주 때까지 이제는 거래 금지 대상이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된다.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현장들도 신중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초기 단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이 포인트인 거죠. 지금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5만 2천 가구, 10만 가구에서 이제 5만 5천 가구 뺀 가구, 5만 2천 가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진 단계라서 이제 법률 조항에 의해 갖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구성 중인 압구정 현대. 추진이 구성 중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지 않아서 조합은 지위 양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압구정 현대, 그리고 정비구역 준비 중인 단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서 지금 음마아파트조차도 이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인 단지 중에 목동 신시가지가 그에 해당하겠죠. 투자를 하실 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조합원 자격은 내가 필요해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사게 됐을 때 아파트 못 받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단지라는 겁니다.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강남 압구정 현대, 이렇게 대표적인 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예외 조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2003년도에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조합 지위 양도 금지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그때 이제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셨다면 2003년도 12월 31일 1일 이전부터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 됐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냐? 뭐 질병, 직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때문에 적용되는 그 사항이랑 거의 같습니다. 뭐 그 사항을 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서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2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또 하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2년 안에 착공을 못한 경우 이것도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을 예를 한번 드려보면 반포 주공 1단지 아까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위 양도가 되는 겁니다. 반포 주공 1단지하고 서초구 신반포 3차 그리고 경남 아파트가 지금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지난 2015년 4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는데 9월에 시행령 개정 전까지 지금 이번에 9월달에 이 제도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9월달에 지금 이제 3년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를 여기서 예전 법은 2년이었어요. 근데 이번 9월달에 3년으로 방침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 보유 기간도 여기서는 지금 2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반포 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2015년도 4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는데 예를 들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는데 이번 9월 달까지 지금 시행령 개정 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0월 사업 시행가를 받은 강릉구 개포동 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2015년도 4월이면은 16, 17, 4월까지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인가가 지금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 사업시의 인가를 10월에 받으신 분 2년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래가 개포주공 1단지는 안 되는 거예요. 조합지 양도가. 이걸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외 사유가 3년으로 강화가 되더라도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이제 일시적인 거래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 잠실 5단지 나왔죠. 5단지 같은 경우 2013년도 1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2013년도. 그럼 13년도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3년 7개월이 지났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3년이라고 하더라도 3년 7개월이 지났으니까 조합원이 지금 현재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만약에 9월 달에 법이 바뀌면 지금 3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위 양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 사업 시행 인가를 이미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받아가지고 지금 조합원 거래가 불가능한 거죠.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강동구 둔촌 주공 같은 경우 2015년도 8월 5일 날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착공을 또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착공 예상 기간을 언제로 보냐면 지금 이번 연도 2018년도 내년 말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법이 바뀌는 9월 달까지는 2년 이상 보유자 한해서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법이 이제 9월 달에 바뀌고 나면 3년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 3년으로 이제 강화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3년이 되는 2018년도 8월 5일 정도까지 착공할 때까지 지금 한해서 3년 동안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거래가 지금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듣기 잠깐 좀 이제 방송 잠깐 보신 분들은 와 복잡해 정신없어 이럴 수 있는데 세미나 오시면 자료 다 드리니까 보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거래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합원이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와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법 제도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보다 더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은 좋은 소스를 받으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 속해 있던 좀 중요한 포인트죠.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라는 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전까지는 양도가 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인가를 받더라도 그럼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거든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들어보고 또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바로 시청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은평구 뉴타운 안에 있는요. 네. 구파발역 바로 옆에 있는 스카이뷰 자이라는 그 주상복합 32평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2016년도 4월에 제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요번 그 8월 2일 날 그 대책에 네. 대꼬도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네, 서울 은평 뉴타운에 바로 구파발역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스카이뷰 자이 32평형 분양권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지금 거주는 은평구 쪽에 계신가 봐요. 저는 살기는 은평구에 살아요. 네, 공기 좋죠, 너무. 네네. 자, 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분양권이 이렇게 자리를 지금 이제 잡고 있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전철역 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전철역 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사무선이요. 네네네. 지나가고 네. 있어요. 전철이. 그래서 전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네네.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롯데몰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하시니까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주변에 상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은 이거 받으신 지가 2016년도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네, 얼마에 받으셨죠? 5억 6천요.
5억 6천.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죠? 여보세요?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죠? 지금 피가 한 1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1억. 자, 우리 이제 분양권은 무조건 어떻게 됐어요? 법이 바뀌어서 50%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원래부터 비과세 자체가 없습니다. 이 네네. 입주권은 원래 1년 동안 이제 안 팔게, 1년 안에 팔게 되면 40%, 그 이후에 네. 파면 일반과세. 그리고 분양권은, 실질적으로 50%예요. 1년 안에 파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과세인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뀐 거잖아요. 무조건 이제 50%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권 자체가 원래 지금 그 비과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를 치고 2년을 가져가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보유 요건까지 갖춰야 되죠. 거주 요건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1억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비과세 받는 방향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파셨을 때 손해를 많이 보죠. 세금이 5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팔 수가 없어요. 이미 1억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얘를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좀 살펴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박석 쪽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힐스테이트 요 단지가 상당히 이쪽 주변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이 가격적인 거를 좀 정리해 드릴 거고 보시면 옆에 이제 성모병원이 19년도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구파발 자체가 롯데 은평점도 있겠지만 이 전체가 지금 이제 연결돼 있는 곳들이 앞으로 이제 큰 어떤 쇼핑몰들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자들이 상당히 넘쳐나는 지역 중에 하나고 뭐 교육도 요 근처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5억 6천대라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이쪽이 가격이 지금 한 6억대 넘어가거든요. 6억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격이 프리미엄이 지금 그 정도 떴는데 가격이 빠질 일이 없어요. 앞으로. 병원 생기고 그러면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건 너무 아깝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매도하지 말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양권에 대해서는 세금적인 혜택을 받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입주 네. 때까지 기분 좋게 좀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네, 잘 네, 참고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활짝 열려 있어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저는 경기도 요 부천시 상이동이요. 네. 네, 저기 백송 자이 아파트 살아요. 근데 네. 거주한 지가 한 13년 됐고요. 네. 좀 이제 빌리기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주변을 못 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더 만약에 팔면은 좀 작은 평수나 네. 아니면 빌라나 이렇게 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야 되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 상이동의 상이동, 백송 네, 자이 아파트에 33평. 33평형 지금 13년이나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지금 좀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할지 예, 자, 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네. 아파트 작은 평수로 가야 될지. 네, 평수를 좀 줄여볼지까지 고민을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네. 대표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제 이쪽에 아파트 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예전에 이제 그 신도시 개발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됐던 곳인데.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듯반듯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상동이고, 이제 중동이 더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네네. 상동이 네. 나중에 돼서 중동이 한 90년 되고 그 이후에 된 곳이라 네. 현실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고 집이 더 좋아요. 이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몇 평이라 그러셨죠? 자기가? 33평. 네? 33평. 33평짜리가 거기 있나 봐요? 네. 몇 개 없죠? 아니, 많아요. 몇 평이죠? 33평이 되게 많아요. GS 다 자이 아파트 맞아요? 네네네, 자이 아파트. 백송자이 아니고요. 백송자이.
33평이시라고요? 네네. 지금 이거 시세 얼마나 하나요? 4억 5천, 한 6천 가는데 저희 집은 4층이라서 한 4억 5천 받는다 그러는데 주변 시세가 다 더 비싸요, 저희 집보다. 얘를 팔고 갈 데가 없다는 말이 맞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얘를 팔고 가야 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편분이 퇴직을 해서 월세를 받아야 네,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 방송상 상담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한 2시간 네. 걸리기 때문에 좀 그거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지금 간략하게. 만약에 이 주택을 팔고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뭐 질리는 네. 거를 떠나서 네. 이걸 팔고 빌라 가시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낫죠. 사실은. 그래요? 뭐 네. 25평 아파트로 내가 굳이 뭐 식구들 없어서 응. 뭐 갈아타야 돼 그러면 뭐 갈아타셔야 되는데 이 안에서 갈아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네네. 팔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아파트 살다가 뭐 빌라 거주하시기 만만치 힘들어요? 않아요. 근데 그래요? 예, 그게 쉬운 문제가 한 번도 안 아니에요. 살아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아예 거주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줄이시면 25평 아파트로 좀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급하지 네. 않다면 33평이 그대로 내가 이제 금전적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 네, 월세 받을 만하고 생활비 준비할 만한 건 되겠다 싶으면 갈아타지 않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갈아타신다 그러면 연식이 조금 더 새로운 쪽으로 갈아타셔야 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좀 앞으로도 집값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크게 막 오르고 크게 떨어지고 아,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항상 그냥. 고만고만한 곳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그 옆에 신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상동에. 어디요? 상이동이고 저희가요. 네네. 삼동에 신성 아파트 26평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리 가면 어떨까 그러는. 신성 아파트요? 네네. 그 옆에 26평. 부천에 삼동에.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요? 네네네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네. 2002년식 뭐 괜찮습니다. 움직이셔도. 네. 그냥 더 근처 가는 게 비슷비슷한 유리할까요? 거예요. 지금 아까 백석마을하고 여기 라일락마을이랑 붙어 있는 건데 여기 살기 좋잖아요. 이렇게 공기도 좋고. 네, 근데 그러니까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아. 내가 자금이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응.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주하시고 그런 게 좋죠. 만약에 갈아타게 하신다면 2002년식보다는 현실적으로 2006년도, 7년도 이상을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려면. 이제 들어가서 계속 네네. 산다면 너무 네. 오래된 주택은 사수도 네. 항수도가 이제 썩어가지고 나중에 좀 살기 그리고 이사 가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2006, 7년도 거 들어가시면 평생 살아도 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네.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던 이 아파트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 만약에 갈아타게 하실 거면 2006년 이후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네. 잘 참고하셔서 네, 알아보시기 감사합니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화만으로는 조금 다 듣지 못한 상담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미나 열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면 좀 속 시원하게 이제 뭔가 내가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거 고민했던 분. 요즘 질문이 이제 계약금 2천만 원 걸었는데 지금 그거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혼자 막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오셔서 듣다 보면은 그래도 답이 나오거든요. 세미나에 오시면 정말 좀 그래도 좀 한쪽 가슴이 좀 개운해지실 거예요. 네. 네, 대책 발표된 이후에 벌써부터 이 대표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대표님과 직접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저희 친절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